사람들은 우파 좌파 나누지 않고 색깔 나누지 않고 정치 색깔 띄지 않은 상태에서 재선거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권리를 울부짖어야 됩니다. 이것을 윤호개인이라고 치부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또 다른 문제인데, 자, 인천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유정복 전 시장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의 경우 송도 1동과 송도 2동에서는 관내 사전투표 숫자가 3,030표 대 1,440표로 똑같은 결과로 나타났는데 확률적으로 극히 나올 수 없는 결과로서 수많은 시민들과 언론이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추진해 국민 앞에 모든 것을 소상하게 밝혀야 합니다. 유정복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송도 1동과 송도 2동이 전혀 다른 지역이잖아요. 옆 동네긴 해도.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수가 송도 1동과 송도 2동이 똑같이 나온 겁니다. 보세요. 박찬대 후보 3,030표, 유정복 후보 1,440표. 송도 2동도 박찬대 후보 3,030표, 유정복 후보 1,440표. 그런데 이기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는 달라요. 61표, 47표. 그러니까 유정복 시장의 주장은 이기붕 후보처럼 송도 1동과 송도 2동 서로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의 득표 수가 달라야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3,030대 1,440, 3,030대 1,440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을 수 있느냐라며 이른바 로우 데이터를 공개해라라고 유정복 시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양태정 변호사님, 굉장히 신기하네요. 정말 신기하죠. 정말 뭐 로또 1등 당첨되는 걸 맞추는 것처럼 정말 굉장히 뭐 확률적으로 낮은 일인 건 맞지만 네네. 사실 저는 우연의 결과라고 보여야 되는 게 맞고 우연의 결과를 봐야 된다.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저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법원에다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검표라든가 이제 다시 한번 개표를 해보자는 걸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나만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유정복 시장께서 얘기하지 않으신 거는 뭐 굳이 이제 저 송도 1동, 송도 2동의 결과가 를 빼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인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또 자칫하면 저게 뭐 선거 불복이나 약간 이제 선거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한 걸로 보이고요. 근데 사실 근데 저런 이번인데 전체적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뭐 선관위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실이 이번 일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히나 이 선관위 직원들이 얼마나 이런 선거 사무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했는지가 저는 처음에 이 송파 투표소에서 일어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뭐 이런 식의 뭐 투표용지 누락이라든가 아니면 선거가 지연됐다는 것이 뭐 서울, 인천, 뭐 대구, 부산, 뭐 청주까지 뭐 전국적으로 나온 걸 봐서는 선관위 전체 직원들의 전반적인 의식이 얼마나 나태하고 해이했는지를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 사무가 정말 헌법 사무고 정말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정말 이제 주인을 뽑는, 그러니까 주인을 대신해서 일꾼을 뽑는 일인데 이 참정권 행사를 얼만큼 나태하고 얼만큼 전반적인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선관위가 과연 이렇게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있어야 되나라는 의문까지 들 정도라서 어쨌든 최소한 이번 일에 있어서는 뭐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아니면 뭐 감사원 조사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문제가 뭔지 뿌리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광주, 전남 10곳에서도 사전투표 득표수가 동일했습니다. 이것도 신기합니다. 자, 1,401표, 120표. 송정 1동, 금산면에서 1,401표, 120표. 신안군 하이면 506표, 42표. 여수시 3일동 506표, 402표. 화순군 이양면 444대 46. 강진군 병영면 444대 46. 한평군 엄담면 606대 57. 장성군 북하면 606대 57. 보성군 노동면 356대 42. 신안군 팔근면 356대 42. 이게 동네마다 유권자 수가 다 다른데 1, 2위 후보의 사전투표 결과가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라는 게 앞서 송도 한번 보여주세요. 인천.
여기도 유권자 수가 다르거든요, 지역별로. 그런데 이게 사전 투표예요, 사전 투표. 3030대 1440, 3030대 1440. 하다못해 3031대 1439라도 달랐다면 그나마 덜했을 텐데. 김주경 의원님, 이게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전 투표이다 보니까 선관위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과연 사전 투표에서는 본 투표에서 보여줬던 선관위의 무수히 많은 실책들이 사전 투표는 없이 정말 100% 완벽했는지도 국민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고, 왜냐하면 워낙 본 투표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사전 투표만 완벽하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저게 지금 로데이터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선관위의 우연의 일치예요라는 해명 갖고 이미 신뢰를 잃은 선관위의 이 설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불어일으킬 수 있을지도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고, 일단 신기한 건 되게 신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 신뢰라는 측면에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선관위가 이제 과거 뭐 소쿠리 투표 이런 오명을 다 벗어버리고 네. 이번 선거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당초 약속했던 대로 이렇게 제대로 했다면 저런 뭐 동일한 그 숫자가 딱 나왔을 때 되게 신기하네. 되게 신기하네. 그리고 지나갔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어차피 당선자와 낙선자의 격차가 매우 심했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광주 전남이나 또 인천 같은 경우도 한 10만 표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박찬대, 유정복 두 후보 간의 차이가.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네. 참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 공교롭네.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되게 신기한 게 아니라 되게 이상하네? 이렇게 됐단 말이죠. 하필이면 뭐 이렇게 하필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신뢰가 무너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공교롭게 저렇게 그 같은 숫자들이 나왔습니다만 각 정당의 참관인들이 있죠. 또 선관위 자체에 또 개표 요원들이 있죠. 그 가운데에서 그 숫자를 정말 절묘하게 똑같이 나오게 맞춘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하나까지도 허투루 그냥 지나보낼 수 네. 없게 돼버린 게 지금 국민들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앙선관위가 그야말로 정말 헌법적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회복할 길이 네. 참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지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지금 검사 출신 두 분 제 옆에 앉아 계신데 검사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전 선거를 둘러싸고 네네. 많은 논란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여러 군데서 발생했을 때 이것을 선관위에서는 모두 그냥 우연의 일치다. 이걸 결과를 그냥 믿어라.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실 그런 수치를 가지고 뭐 부정선거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지만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만큼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 이제는 좀 근본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전투표를 하면은요, 문제가 세 가지예요. 투표하고 개표할 때까지의 시간적인 간극이 굉장히 커져요. 예.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투표지가 이동하는 거리들이 또 굉장히 길어집니다. 예. 또 투표에 반드시 전산적인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산 작업이. 그러니까 실제로 본투표하고 사전투표를 비교해 봤을 때 사전투표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을 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사전투표하고 본투표를 지금처럼 뭐 3, 4일 띄어서 하는 것보다 본투표일을 뭐 금요일, 토요일 이틀 정도로 하고 그리고 그 투표한 곳에서 투표함도 그대로 보관을 하면서 개표하는 것도 그 현장에서 개표하는 것으로 그게 가장 깔끔하긴 하죠. 제일 깔끔하죠.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지금 이런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정부를 불신하고 뭐 대한민국의 민주제도를 불신한다 이런 상황이 왔으면 이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개표는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개표가 됩니다만 많은 참관인들을 취재해 보면 본투표가 개표를 막 하다가 갑자기 자 사전 투표합니다라면서 우르르 표가 쏟아졌는데 그 표 어디선가 왔던 그 사전 투표 표가 저렇게 표 차이가 똑같더라라는 의구심을 또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본령은 선관위의 신뢰성 문제 같아요. 김우정님 지적해 주셨듯이. 자, 또 다른 우리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똑같아요. 우연의 일치 같은데. 저는 이제 단호하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사람 중에 예.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전남 광주 봤잖아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피디님. 한번 볼까요? 네,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송도 예, 1, 2도
쌍둥이 투표. 저게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너무 많아. 송정동, 중요한 건 금산면, 뭐냐면 하이면, 삼일동. 저게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하고 합쳐져서 네. 한두 곳. 뭐 그건 우연의 일치죠. 예. 근데 저게 사전 투표 아니에요? 사전 투표 많이죠. 근데 저게 신이 교묘하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냐면 지금 보면 한두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송정동과 금산면의 사전 투표 결과가 같고, 하이면과 삼일동의 사전 투표 결과가 같고, 이양면과 병영면의 사전 투표가 같고, 엄다면과 북한면의 사전 투표가 같고, 노동면과 팔군면의 사전 투표가 같다. 그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저도 어제 보고 오늘 봤는데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아마 수학 통계적으로 수학자들이 통계학자들이 하면 저거 제가 볼 때는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더 낮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네네. 그럼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없지 않겠어요? 일반 유권자들은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 그 당연히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게 본투표도 아니에요. 근데 사전투표에서 다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사전투표라는 것이 몇 표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우리 곽 의원께서 말씀하시지만 이게 전자로 하는 거잖아요. 전자로. 예. 그러면 전자가 됐건 아니면 외부에서 공수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저 10곳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느냐. 저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 상식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불가능하면 조작된 거냐?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당신은 부정선거 음모론자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그 취지가 아니라 너무 이상하니까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조사해 봐야 한다. 그렇죠. 수사해야 한다. 이 취지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나올 수 없는 결과인데 왜 나왔지? 그렇지만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 이거 참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게 이제 추적을 해야 하는데 정말 뭐가 나올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투표용지 부족한 거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이제 22곳과 관련된 것은 바로 국민의힘 쪽 후보들에게 몰표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완전히 집중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선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이제 막바지 왔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걸 단순히 선관위가 잘못해가지고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갈 건 아니고 이건 대통령이 나서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서 이걸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부터 파헤치지 않으면요. 제가 볼 때 이거 눈덩이처럼 불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힘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잠실에서는 자발적으로 나온 청년들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어게인이나 우리를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보지 말아달라라며 정치색과의 거리를 두고 있는 청년들의 이 주축이 되는 게 대다수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방금 봤던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들도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런가 하면 선관위의 다양한 행태들도 오늘 새로 나왔습니다. 투표지 부족을 미리 알렸는데 선관위 측에서 이렇게 대응했다는 겁니다. 양태종 변호사님, 오늘 여러 보도에 보면 강남구 청담동 제4투표소에서 미리 선관위에게 투표용지 부족할 것 같다라고 보고가 갔는데 오전 11시 33분. 근데 강남구 선관위에요. 500장 남았을 때 다시 연락 주세요. 라고 했다는 보도가 한겨레 신문에 나왔어요. 송파구 잠실 4동 등 투표소에서 역시나 투표용지 모자랄 것 같다라는 보고가 했는데 선관위에서 100장 남으면 연락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선관위 직원들이
이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거를 뭐 예상도 못했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선관위에서 몇백 명 이상 이하가 됐을 때는 배송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매뉴얼이 없는 저는 단적인 예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선관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실 선거 관리가 전부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각종 시나리오, 문제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통일적인 매뉴얼도 없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선거가 없는 기간, 그리고 선거 기간 동안 선관위 전체 직원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선관위 직원분들은 선거 관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공정히 하시는 분들의 그 노고는 인정을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매뉴얼도 없고 제대로 절차도 없고 시스템도 없어서 이런 사태까지 만들어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부 폭로도 나왔습니다. 용지 보낼 사람이 없었다. 선관위 관계자, 매 선거 때마다 용지 부족 상황이 있었고 그때마다 무번호 투표지로 대응했다. 수기로 1년 번호 적어 공급하는 예비용 투표지. 이번엔 무번호 투표지에 1년 번호 작성하고 검수해 보낼 실무진 인력이 아예 없었다. 그래서 투표 용지가 안 갔다. 황당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비 투표지 공급 담당, 대기 인원 등 관련 지침도 없었다. 선거가 뭐 매일 있습니까? 어쩌다 한 번 있는 걸. 서울시 선관위, 지역별로 선거 환경 달라 일률적 규정 두기 어려웠다. 조기현 변호사님, 서울 선거 이번에 진짜 열심히 뛰었잖아요. 근데 후보자 입장에서 당락을 떠나서 힘 빠지는 얘기예요. 저런 얘기들. 유권자 입장에선 열받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 중앙선관위를 헌법기구로 둔 것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명확하게 지켜내라는 거죠. 단 한 표라도 국민이 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엄중한 헌법적 책임이 선관위에 부여돼 있는 건데요. 사고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500표 부족하면 연락하세요. 이런 정도로 관리가 됐다면 이건 동네 편의점 재고 관리도 이렇게 안 합니다. 동네 편의점 재고 관리도 이렇게 안 한다. 그렇죠. 이 투표 용지 문제를 이런 정도의 안이한 인식으로 관리를 했다면 그 이전에 이런 사태가 안 생긴 게 더 이상할 정도고요. 저희 동네 옛날에 두쫑쿠 유행했을 때 두쫑쿠 매장에서 몇 시 몇 분경에 몇백 개 물량 입고 그 전에는 매진 몇 시경 재료 소진으로 매진 내일 몇 시 몇 분에 몇백 개 입고 이 두쫑쿠도 정확하게 산입산출이 됐어요. 단순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기업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국민의 투표권 헌법상 권리를 지켜야 되는 선관위가 이렇게 안이하게 관리를 했다는 게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선관위 내부 폭로라든가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비겁한 변명으로 들리지 않게 하나하나 해명해야 되고요. 당연히 법적 책임이든 정치적 책임이든 그리고 이번을 기화로 해서 중앙선관위의 전반적인 어떤 제도 개편까지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위기만 어떻게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스스로 명확하게 진단하고 제사를 깎아내는 정도의 혁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선관위 내부 전체의 합의가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대표값 입력을 누락했다? 이게 누락입니까? 뭡니까? 1,104명의 표를 전산에 입력 안 한 걸 알고도 뭉갰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1,100여 명의 유권자들의 신성한 투표 결과를 누락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뭉갰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함께 보시죠. 선관위가 1,104표를 증발시킨 겁니다. 중화산 1동 전북교육감 선거. 실제 개표 결과가 1,104명의 표가 누락됐어요. 그리고서 전산에 뭘 입력했냐면 옆 투표소 결과를 입력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투표소가 엄연히 달라요. 다른 동네 투표소 결과를 제3투표소, 전혀 다른 투표소 결과를 전혀 다른 투표소의 결과를 입력한 겁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1,104명 유권자들의 신성한 투표 결과는 증발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선관위가 임의로 선거 결과를 조작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었는데 선관위는 이것도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가 걱정입니다. 자, 일단 안용환 의원님,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은 처음 확인된 건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의심했던 게 선관위가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이 선거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는 건 아니야? 라는 우려를 하신 분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제가 가장 우려했던, 걱정했던 부분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네네. 저는 기본적으로 부정선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의 핵심은 뭐 투표지가 부족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입력을 맞춰서 의도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같은 지역 뭐 전남의 A라는 면과 예. 어디에 투표 다른 면이 숫자 같았다. 이런 것은 입력의 의도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사전 투표 득표수 동률 나왔던 걸 갖고도 입력할 때 장난친 그렇죠.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그리고 있다. 또 이제 일부에서는 뭐 그것을 중국 측에서 개입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확대 해석하면 안 되겠지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건 뭐 단순 실수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어찌 됐든 입력의 오류가 발견된 건 처음입니다. 네. 투표지가 부족해서 내 투표를 못해서 집에 돌아가니 그 사람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되니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다. 만약에 이런 사례가 다른 데서 더 있었다고 한다면은 의혹은 증폭될 수밖에 없고 예. 그럼 가정을 더하다 보면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도 있었을 거 아니냐? 또 더 가정에 가자면 그게 의도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물론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전 투표소를 재조사할 수는 없을 겁니다만은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선관위가 특검을 받든 국정조사를 받든 자체 조사를 하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입력 문제까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지금 부정선거론을 주장하신 분들이 했던 게 수개표거든요. 예. 전자 입력하지 말자, 수개표를 네. 하자. 사실 수개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주장했던 것은 바로 전산 입력의 오류, 또 전산 입력의 오류가 아니라 의도성 예. 이런 것을 지금 걱정했는데 어찌됐든 뭐 저는 오류라고 봅니다만은 이런 전자 입력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앞으로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상황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확대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확대 해석하는 것도 곤란합니다만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뭘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선관위가. 지금 계속 우려됐던 걱정들이 김유정 의원님. 네. 선관위는 다 참관인들이 있어서 걱정 없다. 참관인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전산값에 입력하는 과정은 참관인들이 볼 수가 없어요. 사전투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곳 한 곳뿐이겠느냐. 유권자들의 신성한 투표 결과는 단 한 표라도 전선에 누락하면 안 됩니다. 그게 투표 결과니까. 그런데 본투표 때 투표용지 부족한 것도 점점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산에서 누락하거나 엉뚱한 투표 결과를 선관위 직원들이 입력한 게 여기 한 곳뿐이냐. 라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의심하는 건 이제 당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선관위에 대한 이 신뢰성의 문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선거 결과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말로 면피성 그런 발언으로 이게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퉁치고 갈 일 아니다. 네, 그래서 뭐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말로 양해를 구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선관위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만약에 1,104명의 표가 반영이 되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저선거 두 후보 차이가 10여 표 차이로 좁혀져요. 그러면 선거 당락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게 전북 교육감 선거였는데 네. 전체 표수는 한 12만 표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해요. 그렇지만 한 곳에서 저렇게 1,100표 이상이 한 투표소께 전체적으로 통으로 누락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투표용지 부족한 것만으로도
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나라로 네네. 전락해버린 데 대한 분노가 이 청년들의 어떤 그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또 있었다고 하니까 도대체 총체적인 난국이 아닌가, 총체적인 부실 관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표피적으로 헌법기관이고 독립기관이고 정치적 중립이고 선거 공영제 실현을 위한 그런 독립기관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헌법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기관인데 실제로는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네네. 거의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의 실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국정조사든 뭐든 해야 되고 개혁도 필요하다. 진상규명이 빨리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한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정말 천태만상인 게 지금 여태껏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며칠 상관으로 투표용지 부족한 곳도 14곳에서 50곳, 91곳으로 늘어나 버렸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그랬는데 투표용지가 실제로 부족한 매수가 그럼 몇 장이냐라고 했을 때 뭐 4,900 몇 장이 모자라다, 5,000매가 조금 안 되게 모자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지금 그 국회에서 자료 요청한 결과에 따르면은 한 8,000표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네네. 또. 그러니까 사후에 이런 실태 파악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선관위의 무능함과 무책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건은 안영환 의원, 김유정 의원 말씀 주신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뭐 투표용지 부족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소중한 투표 결과를 한두 표도 아니고 한두 표 누락한 것도 경을 칠 일인데 1,104명의 투표 결과를 전산에서 빼버린 겁니다. 그러고 선관위가 하는 말이 정상적으로 입력했어도 당락엔 영향이 없다. 이런 해명하고 있어서 국민들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결과 반영 시 격차는 10여 표 차이로 줄어들고요. 한 표 차로도 당락이 갈리는데 당락에 영향 없다? 1,104명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를 입력을 누락시키고 선관위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당락 영향 없으니 괜찮다고요? 더 큰 문제는 선관위가 이 사실을 알고도 전산 입력 기간이 닫혀서 그냥 뭉갰다는 데 있습니다. 성치훈 대변인님, 여기서부터는 이제 은폐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건데 후보자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말씀하신 것처럼 한 표 차이로 또 당락이 갈리는 선거가 이번에도 나왔잖아요. 네. 충남 도의원 선거 논산 제1선거구 거기 그 당선인이 한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만약에 그 해당 선거구에서 저 입력 실수가 일어났다면 그럼 바뀐 겁니다. 19표 차면은 엄청난 큰 거잖아요. 바뀐 거죠. 그 아마 당락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저거 19표 차이인지도 사실은 못 믿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는 선관위가 해명하는 모든 말들이 신뢰가 안 가는 수준에 이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국민들이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들도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들일 텐데 왜 이렇게 무능하지? 왜 이렇게 무능한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선관위가 수년 전부터 계속 부정 채용, 뭐 가족 채용 이런 네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일단 그런 측면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지 못한 것 같다라는 의구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책임함. 뭔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다 휴가를 가버리고 오히려 선거 기간에 휴가가 집중되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책임의식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이런 무능으로 그냥 그 똘똘 뭉쳐있는 이 사람들이 대체 왜 뽑혔는가, 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거 관리를 맡겨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당에서도 계속해서 뭐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선관위는 그냥 해산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산해야 된다. 해산하고 그냥 새로 모든 사람들을 새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관위를 새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새로 뽑는 과정에서 정말 이런 무능한 사람들이 아닌 정말 책임감과 사명의식과 그리고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로 채워놔야, 그래야 지금 이제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선관위를 믿겠다고 하지, 지금의 선관위가 정말 한 톨이라도 남아있으면 이제 선관위를 못 믿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투표용지, 아까 앵커께서 시작하실 때 투표용지 부족 좋아요, 뭐 배달 좋아요, 아니요 안 좋잖아요. 안 지금 좋아요. 국민들은 안 좋아하고 못 좋다는 말을 못 합니다. 사실 안 좋아요. 그렇죠. 그게 누적 된 게 지금 이미 폭발 수준, 아니 다 넘어갔습니다. 이미 다 국민들의 마음은 신뢰를 주겠다, 회복하겠다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무능한 집단이라면 저는 해산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제일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충격적인데, 김만삼 변호사님, 저는 오늘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계속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의문과 불신을 제기했던 가장 큰 의심은 선관위가 제대로 투표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는 게 맞아?
사전 투표든 본 투표든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처음 확인된 거예요. 선관위가 투표 결과대로 전선에 입력하지도 않고 급기야 1,104명의 표를 누락시키고도 이걸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뭉갰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나중에 당락을 보니 투표 결과를 보니까 이거 제대로 우리가 입력했어도 당락엔 영향이 없네. 허허. 다른 지역엔 이런 일이 없었을까? 특히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관삼 변호사님 사전 투표. 서로 다른 지역의 1, 2위 후보의 득표수가 동일한 곳이 전국 12곳이잖아요. 최소 확인된 것만. 그거 보고도 굉장히 확률적으로 좀 이상하다. 혹시 그 사전 투표에서도 선관위가 전산에 입력하는 걸 이렇게 엄먼 곳의 투표 결과를 자기 임의대로 입력하거나 실수하거나 누락시키진 않았을까라는 걱정 국민이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 오류 입력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건 엄청난 문제죠. 왜 엄청난 문제냐면 전산을 선관위 직원 한 명이 키보드를 잘못 누른다 할지 고의로 해버리면 이 선거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구나. 네. 뭔가 검증하고 이걸 뭔가 오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서울에서 예를 들어 A, B 투표구가 있는데 1등 후보, 2등 후보 있어요. 그런데 선관위 직원이 1등, 2등 후보를 개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걸 바꿔치기 한단 말이에요. 이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저 사안이거든요. 선관위 직원이 맘만 먹고 전산 잘못 입력해도 아무도 못 고른다. 그러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선거 조작의 방법은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아날로그 방법은 뭐 투표함 바꿔치기랄지 아니면 기표를 이미 한 걸 안에 있는 내용을 바꿔치기 한다랄지 이게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겠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더 위험한 게 이제 디지털 방식이거든요. 지금 저 사안에서 전라북도 전주에서 일어난 것처럼 얼마든지 전산으로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혹시 송도 1동과 송도 2동에서 그 사전 투표 결과가 1, 2위 투표 결과가 똑같았잖아요. 혹시 거기서는 전산상 입력에 뭐 오류나 잘못은 없었을까? 아니 통계학자들이 뭐 이건 우연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전문가라도 저는 그 통계학자를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저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10개 투표소, 또 송도 1동, 2동. 저는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뭐 통계학적으로 막 또 어떻게 조작을 하면 나올지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통계 전문가라는 통계학자들의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것도 이제서 보니까 전산에 저런 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똑같이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개 투표소가 있는데 제1투표소 곳을 나머지 9개 투표소에다가 똑같이 전사 입력을 해버리니까 사실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송도 1동과 2동이 있는데 1동의 결과를 송도 2동에 입력을 시켰더라지 송도 2동의 결과를 송도 1동에다 입력을 시켰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지금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러면 저런 상태가 지금 이번에 그 전주에서 발견된 이것도 시시한 거 아닙니까? 시시한 거죠. 그러면 과연 이게 뭐 10곳, 12곳 이곳에만 이루어졌을까? 더 가장 큰 문제는 뭐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산을 담당하는 선관위원회 의도에 따라서 또는 과실에 따라서 이 선거를 얼마든지 뒤집을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사실 저도 사실은 뭐 사전 투표랄지 디지털 어떤 전사 입력과 관련해서 저건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네. 얼마든지 전산에 있어서는 이걸 가지고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설마 선관위에서 이런 것까지는 했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선관위 직원이 실수였건 고의가 됐던 저런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조작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관위 자체가 헌법기관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그러한 기관에게 우리를 선거를 이제까지 맡겨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드러난 건데 이게 이번뿐이었겠습니까? 전 선거도 다 그랬죠. 근데 시시했고 그다음에 헌법기관이라는 미명하에
외부 감찰 받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만의 어떤 리그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헌법기관이니까 감찰 안 받고 휴가 때는 휴가 가고 선거 때 힘드니까 다 휴가 내가지고 더구나 6급, 7급 실무자들 한 81%가 다 휴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얘기 다시 한번 잠시 후에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는 분 중에 거제 김한표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몇 표 차이로 당선됐는데 이름이 한 표라서 한 표 차이로도 선거는 뒤바뀔 수 있습니다. 접전지에서. 그런데 1,104명의 유권자들 표를 전산 입력 누락시키다니요. 이거 국민들 분노해야 할 일일 것 같고요. 국민들 분노하고 계시고요. 아까 송도 1동, 2동 사전투표 결과 한번 다시 피디님 볼 수 있을까요? 자, 송도로 가봅니다. 다른 동네죠. 송도 1동과 2동은 같은 송도로 하더라도 분류가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뭐 10몇 명, 20몇 명도 아니고 3,030표 대 1,440표. 3,030표 대 1,440표. 이기붕 후보의 득표는 달라요. 61대 47. 저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표가 다른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표가 같은 건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선관위의 해명은 우연의 일치. 그런데 이번에 1,104명의 유권자들의 이 신성한 투표 결과를 전산에 입력시키지 않고 엄원 900몇 표 거를 입력시켰잖아요. 이 지역은 안 그랬을까? 국민들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부정선거라는 이야기를 증폭시키고 싶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다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자꾸 선관위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그러면 맞는 것도 아니야라는 의혹이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뭐 장원군과 무슨 다른 뭐 도시, 시군의 투표 격차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입력이 오류는 어떤 의도인지 그건 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인천 연수구입니다.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는 같은 데서 개표를 같이 해요. 입력을 잘못할 수 충분히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죠. 저건 같은 수. 그런데 저렇게 숫자의 오류 뭐 몇억 몇천만 분의 일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통계학자들끼리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런 일들이 자꾸 우연이라 하다면 우연이 많으면 뭐가 되지 않습니까? 필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꾸 우연이다 하는데 우연이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수십 번에 걸치다 보면은 이건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많은 정치학자들이 그동안 디지털 민주주의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자,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모두 총선거를 통해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각자가 핸드폰을 통해서 투표를 해서 주요 정책 과정을 입력을 해서 결정을 하자.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잘못된 국회의원들, 잘못된 자치단체장들의 판단을 우리들이 검증하고 바꾸자라는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걸 보면서 저도 디지털 민주주의에 한계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들이 이제 계속 출연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입력을 조작할 수 있다. 저는 지금 말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킹한다면은 자, 뭐 대통령 선거가 뭐 2천만 명 대 1,900만 표, 뭐 100만 표 차이가 났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아주 절묘하게 해킹을 한다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이제 해킹 방지 시스템이 있지만은 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벽을 뚫을 수 있는 능력도 많이 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건을 보면서 야, 디지털 민주주의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수개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국회에서 빨리 특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돼요. 선관위뿐만 아니라 투표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 투표를 과연 유지하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닌 것인지까지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고요. 자, 경기 참여자 10명 가운데서 두세 명이 이 경기의 룰이 잘못됐다면 그건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두세 명이 난 이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면 경기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그 두세 명도 납득할 수 있는 경기 룰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부정선거 이야기, 부실선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개혁과 혁신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계속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잠실에 모여있는 젊은 친구들을 설득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김주영 의원님, 제가 굉장히 경악한 거는 이 투표값을 누락시키고 뭉개고 나서
당락에 영향이 없다라고 한 것도 한 거지만 그 뒤에 선관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제가 보았거든요. 뒤늦게 알았어요, 선관위가. 가만히 있어봐. 잘못 입력했네. 그럼 즉시 후보들에게 고지하고 선관위가 입장 발표해야죠. 그리고 나서 개표 결과를 고쳐야죠. 그런데 후보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지금 이 지경까지 가만히 뒀다. 선관위 그 태도인데 충격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선관위의 설명대로라면 매뉴얼이 없나 보죠. 투표용지 부족했을 때 이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 용지를 가서 가져오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입력도 잘못하고 한 군데 투표소께 누락이 됐는데 그 이후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표가 종료돼 버렸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못했다라고 한다면 후보들에게 알려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던 모양이죠. 아니면 그것도 다 우연이거나. 예, 그러니까 저런 태도를 취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빌미를 주는 그런 계기가 돼버린 게 저는 제일 화가 나는 지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선관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체적인 부실, 상상 가능한 어떤 부실들이 다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그런 지경이니까 애초에 송파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했던 그 지점은 오히려 정말 작은 것이 돼버렸고, 진짜 작은 게 돼버렸어요. 정말 이후에 벌어지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실태는 정말 더 충격적이잖아요. 야. 그래서 지금 뭐 중앙선관위랑 검경학수부가 압수수색 들어가고 했다는데, 국회 국정조사 특위도 저는 빨리 발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 이틀 미룰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야, 성추훈 대변인. 네. 그 정치인이시잖아요. 네. 성추훈 후보랑 김진 후보가 나왔어요. 서대문 갑에. 우리가 같이 사는 동네가 같아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 그죠. 예를 들어 저희 같은 동네 살거든요. 친하고. 근데 김진이 이겼어요. 알고 봤더니 서대문 갑의 제1투표소에 1,200명 가까운 투표 결과를 선관위가 누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보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럼 낙선한 후보 입장에서는 그 결과를 쉽게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 문제예요. 저희가 아니라 어떤 누구더라도, 그리고 그런 낙선한 사람이 저 표 차이가 당락에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 선관위에 대한 신뢰를 누가 갖겠습니까? 그게 지금 저기 뭐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사례일 뿐이다, 한 지역에 있는 사례일 뿐이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다른 수백 개, 수천 개의 지금 선거가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텐데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야 우리 거기라고 누락이 있으리라는 뭐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얘네는 그냥 은폐하는 애들이네. 이런 그래서 제가 해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선거 승복의 문제와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돼 당연한 거고,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관위의 이 권력을, 그 주권자의 권력을 위임하는 방식을 그들에게 맡겨놓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입법부나 행정부의 입김이 닿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해 준 건데, 독립성을 보장해놨더니 자기네들끼리 그 성벽을 쌓아놓고 그렇게 무능하게 놀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다만 저 그 쌍둥이 득표 사례, 저는 그거는 뭐 많은 통계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사례가 있습니다. 또 2024년 예를 들면 대만의 총통선거에서도 대만은 지금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완전 수개표를 하는 나라거든요. 하나하나 새알려서 다 기계를 절대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 총통선거 때 선거구가 한 18,000여 개 되는데 한 11%에 달하는 거의 한 1,900개에 달하는 투표소에서 쌍둥이 득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부정선거론자들 볼 때는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례가 통계적으로 가능하다니까요. 대만에서는 물론 투표소가 너무 많고 그래서 그 투표소마다 득표가 거의 한 1,000표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낮아질수록 똑같은 쌍둥이 득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 득표 자체가 이거 봐라 좀 이상하다, 입력 실수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에는 아닙니다. 그거는 저는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이렇게 입력을 잘못한 부분은 냉혹하게 질타하고 그렇죠. 비판하되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렇죠. 혹시
혹시 국민들이 이거 봐, 이거 너무 신기한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는 발언들은 저희가 되게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 모양으로 개표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걱정하고 의심하는 것 좀 더 커질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질문 드리는 게 이건 선거 불복의 문제와도 연관이 깊다라는 성추현 대변인 지적이거든요. 저 같아도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어렵죠. 예, 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뭐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라는 말씀도 했는데요. 네. 제가 이번 선거에서 경남 고성 군의원 선거가 있었거든요. 고성 군의원 선거. 예, 2077표로 동점이었어요. 예. 군의원 둘이. 네. 그래서 2살 많은 연장자가 당선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번 선거예요. 아, 나이 많은 사람이 됐다. 예. 그러니까 동점 가지고도 지금 그런 기준으로 지금 당락이 결정되는 마당인데 1104표.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디 이 지역 하나뿐일까? 많은 국민들은 이런 질문을 그 다음에 하지 않을까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도 선관위의 이 증거 인멸 논란도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도해드렸지만 법원이 현장 검증에 실패했습니다. 법원이 증거 보존 명령을 내린 저 투표지 보관 상자를 이미 언론 보도가 다 됐는데 증거 보존 신청을 했다라는 것. 그런데 현장 검증 하루 전날에 선관위가 폐기를 했기 때문이죠. 결국 법원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용지 보관 상자 7개가 행방불명이 됐는데 선관위와 주민센터 간에 엇갈린 증언도 나옵니다. 송파구 선관위는 나머지 6개 저 주민센터가 쟤들이 버린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주민센터는 투표소 치우며 찾은 1개 외에는 우리 보지도 못했다? 뭔 소리냐? 선관위가 지금 약간 분위기가 선관위가 증거인멸 논란이 거세게 드니까 주민센터 탓하는 느낌적 느낌인데 양팀 변호사님, 주민센터 분들은 황당하죠? 황당하죠. 저 선거관리 사무 자체가 사실 뭐 선관위의 사무이지 사실 저런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그러니까 지자체 공무원들은 사실 그걸 도와주러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사실 그리고 이번 저 증거 보존을 왜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거 부실이 과연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이게 과연 형사처벌이라든가 뭐 민사든 형사든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거를 이제 따져보기 위해서 증거가 없어지기 전에 그걸 증거를 딱 보존하기 위한 절차인데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거는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 선관위가 책임지게 된다는 건 명약 관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민센터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돼요. 할 말입니까? 보통 문제가 있고 뭐 증거가 나왔을 경우에 그거 증거가 없어짐으로써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그거는 선관위 쪽에서 이게 제대로 관리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박스가 이게 투표소 이게 무슨 작은 요만한 용지 보관 박스가 아니고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폐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이걸 주머니에 놓고 폐기하거나 뭐 다른 쓰레기 버려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상당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사실 네. 그 증거 보존 신청을 했다라는 거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사안입니다.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박스를 벌었다? 저는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되고 분명히 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 감사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생각을 해서 정상적이라면 이거를 손 하나 못 대는 게 다 당연한 건데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누가 버렸는지 누가 버리고 누가 폐기했는지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과감하다고 보이네요. 이게 만약에 드러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요즘 얼마나 고생하시는데요. 성실이라고 직접 대민 창구라 저도 국가자율동 주민센터 직원분들 많이 하는데 이걸 주민센터 직원 탓해요? 유영원 의원님. 예. 아니 이번 사태 발단이 된 게 송파구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인데 어제 그 선관위원장 그 권한대행 유철한 권한대행이 정말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뭐냐면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42,000매가 남았다 그랬어요. 송파구에서 투표용지가 남았다. 또 뭐 100표, 200표가 아니고 42,000표나 남았다. 4만 표 남았는데 왜 안 준 거예요, 그거? 아 그러니까. 근데 14개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예. 우리가 군대에서 보면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돼도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 안 돼요, 이거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배식이 실패한 거잖아요. 예. 정말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실수입니다. 송파구 지역구잖아요, 김기식 교수님. 예. 책임을 가지고 이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송파구 선관위가 제가 이제 송파에서 선거를 계속 치러봤기 때문에 아는데 다른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보다 훨씬 엄격해요. 강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선거법에 대한 기준을
그 평가하고 그 유권에서 가는데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 그러니까 남의 들보는 보면서 그렇죠, 그렇죠. 자기 업무는 지금 제대로 못한 거 아니에요? 그 말씀 드리는 거니까 깐깐해요. 어떻게 보면 화가 날 정도로 깐깐합니다. 다른 지역구에서는 되는데 우리 지역구는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관리는 제일 부실하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갑의 입장에서 하는 건 너무 엄중하게 세게 네네. 하고 자기가 주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이 참정권을 보장해주고 그 참정권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표와 당선을 정확히 공정하게 관리해야 되는 관리 업무는 가장 최악으로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진짜 오죽했으면 공무원 노조가 규탄 회견을 했잖아요. 선관위 규탄하고 선관위 쇄신 없이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 선관위 동원하지 말아라고 아예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주민센터 뭐 공무원들이 봉입니까? 정말 화가 날 지경이죠. 요거 증거 없어진 거는 이 특수부 검사 저 형한테 물어봐야 돼요. 1900매라고 저 박스에 적혀 있는데 저게 선관위, 송파구 선관위 해명과도 다르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50%도 인쇄를 뽑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데 공교롭게 법원이 증거보존 명령을 했는데 하루 전에 폐기를 했다. 그리고 주민센터 직원 탓한다. 이거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투표용지 보관함이 이제 없어진 건데 그게 이제 투표용지 부족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해서 법원이 현장 검증을 한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라졌는데 물론 저게 지금 두 주장이 있죠. 뭐 선관위 직원이 없앴는지 아니면 이제 행정복지센터에서 없앴는지에 대한 주장이 있는데 저것은 그래서 이번 사건은 국정조사뿐만 아니고 사실 수사가 필요한 영역인 거죠. 그렇죠. 저게 수사가 아니면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영역이고 그런데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는 뭐 국정조사, 특검 다 뭐 가용호 수사를 모두 동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특검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빨리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검사, 경찰에서 검경합동수사본부를 만들고 그다음에 특검은 만약에 여야가 합의가 되면 지금부터 법률 통과시켜야 되죠. 특별검사 임명해야 되죠. 건물 얻어서 준비해야 되죠. 이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데 지금 빨리빨리 경찰은 저 수사를 하루하루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증거가 계속 없어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시사한 것에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좀 수사를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지금 압수수색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수사를 잘 아는 검사 선배로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하루하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경찰이라도 빨리 나서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미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자, 여야 모두 양쪽에서 막 선관위에 대한 질타 나옵니다. 김민석 총리, 선관위 해체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증거 보존을 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기됐다 뭐라는 등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려면 선관위를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된다. 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가치 아래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 주시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의 입에서 선관위 해체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야당에서도 강한 비판 발언 나옵니다. 한동훈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선관위 상법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자 그리고 무분별한 휴직과 휴가를 제한하게 한 것 이거 민간 기업에는 다 근기법에 있는 규정이에요. 선관위에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공정하게 적용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법관들 사법부와의 고리를 끊어서 선관위를 정말 기능하는 기관 갑질하는 기관이 아니라 그런 기관으로 제자리를 찾아주자 이게 제가 주장하는 선법인데요. 결국 정치는 이런 상황에서 제도적 개선책을 내야 하는 것이지 이런 상황에 편승해서 자기의 연명을 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김제 돌직구쇼는요. 이 선관위의 캐캐 묵은 각종 의혹과 행태에 대해서 끝까지 파헤치고 추적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